포항시 남구 송도동에서 항만 노동자가 하역 작업 중 트럭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항만 노동자들의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포항시 북구 융합기술산업지구 펜타시티에서 아파트 분양 청약이 연이어 미달됐습니다. 청약 미달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포항에서 오늘 코로나19 확진자가 40명 발생했습니다. 어제 포항시 북구의 한 초등학교와 관련해 다수의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오늘은 초등학생 9명을 포함해 모두 15명이 추가 확진됐으며 북구의 한 유치원과 관련해 4명이 확진됐습니다. 이 밖에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북구의 병원에서 환자 1명이 확진됐고 북구의 또 다른 병원에서도 신규 확진자 1명이 추가됐습니다. 경주시에서는 오늘 코로나19 확진자가 45명 발생했습니다. 어제 초등학생 1명이 확진된 관련 학교에서 초등학생 19명과 가족 4명 등 23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또 3개 초등학교에서 5명이 확진됐고 관련 학교 750여 명에 대해 전수검사가 실시됐습니다. 한편 경주 지역 확진자는 1,438명으로 168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포항시 남구 송도동의 한 부둣가에서 항만 노동자가 트럭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항만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로 1년에 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배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새벽 포항시 남구 송도동의 한 부둣가에서 30대 항만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육지와 선박을 잇는 연결판 위에 정차해 있던 1톤 포터가 경사로를 타고 내려왔고 이를 막던 30대 노동자가 지게차와 포터 사이에 끼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포터가 이제 내려오면서 그분이 막아보려고 하시다가 그 밑에 부분에 이제 끼이게 된, 그러니까 눈에 띄게 볼 수 있는 외상은 없었고 뭐 내부에서 어떻게 됐는 건지. 이렇게 항만에서 차량이나 기계 등에 끼어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로 너무나 많은 노동자가 위험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9년간 협착사고는 모두 236건으로 항만 전체 산재 사고의 22.6%를 차지합니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19년을 살펴보면 항만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가운데 협착사고가 추락에 이어 2번째로 많았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11년 동안 전국의 항만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모두 38명, 해마다 3명이 넘는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항만에서 화물 노동자나 하역 노동자의 산재 사고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방문책을 하루빨리. 전문가들은 항만 작업 자체가 사고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작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복잡한 작업 방법과 단계를 거치면서 다양한 화물을 취급하고 있고 하역 작업은 대부분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시야의 제한이라든지 안전거리 미확보와 같은 위험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안전관리자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작업자의 단순한 실수가 실제 큰 사고로 이어지는 상황들이 구조적으로 마련되고 해양수산부는 올해 4월 평택항에서 하역 중 숨진 고 이선호 씨 사고를 계기로 항만 사업장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작업 환경을 개선하지 않는 이상 항만 산업재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지난달 15일 울릉군 해안산책로에서 작업 중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울릉군 건설 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실시됩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함께 사흘간 추락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점검을 진행합니다. 관리원은 드론을 이용해 현장 접근이 어려운 장소를 조사하고 사고조사 전문가에게 분석을 맡길 예정입니다. 다음 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경북도는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중대재해 안전협의체를 출범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협의체위원으로는 포스코와 코오롱, SK와 영풍, 석포재련소 등 도내 기업 관계자와 연구원 등 26명이 위촉됐습니다.
경북도는 기업체들이 분야와 사업장별로 중대재해 대응 동향을 서로 공유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여행업이 다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공항은 이달 국제선을 재개하려 했지만 무산됐고 대구를 방문하려던 해외 단체 관광객은 모두 여행을 취소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국제공항 국제선은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초부터 꽉 막혔습니다. 이달부터 국제선을 재개하려 했지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자 제동이 걸렸습니다. 티웨이 항공은 오는 30일부터 대구와 방콕을 오가는 항공편을 주 2회 운항할 예정이었지만 내년 1월 30일로 한 달 연기했습니다. 그것들 따른 상황을 봐야지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월 중에 가봐야 코로나가 어떻게 잠잠해질지. 코로나 사태 뒤 지난달 처음으로 재개된 해외 단체 관광객의 대구 방문도 이달 들어서는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 3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열흘 동안 격리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해외 단체 관광객이 이달 3차례에 걸쳐 대구를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모두 취소했습니다. 대구시는 내년 1월을 목표로 해외 단체 관광객을 모집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품은 이렇게 출시와 홍보를 하고 있지만 지금 모객이 안 돼서 지금 그런 부분 좀 있는 상황이에요. 1월 달도 원래 다 상품이 예정이 돼 있는데 국제선 재개가 무산되면서 해외 관광 상품은 모두 취소됐고 국내 여행 상품도 잘 팔리지 않아 지역 여행업체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뒤 한 달 동안 잠깐 여행 수요가 일었지만 방역 강화 조치 뒤 이내 움츠러들었습니다. 한 달 정도 살짝 이게 국내 여행이 살짝 이렇게 시작이 되려 했는데 이번에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마저도 완전히 90% 이상은 모든 여행이 다 취소가 다 되었습니다. 여행업계는 정부의 코로나 손실 보상에서도 제외돼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포항시 북구 융합기술산업지구 펜타시티에서 아파트 분양 청약이 연이어 미달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보면 한신공영이 지난 10일 청약을 마감한 A2블럭의 경우 일반 분양 1,567가구 가운데 840가구가 미달됐고 A4블럭에서도 일반 분양 591가구 가운데 510가구가 미달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청약이 마감된 대방산업개발의 2개 단지도 일반 분양 1,317가구 가운데 314가구가 미달됐습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포항 펜타시티가 도심지에서 거리가 있다 보니 조만간 이뤄질 도심지 분양 아파트를 노리는 대기 수요가 많은 것이 청약 미달의 원인인 것 같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북도 의회가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의 내년 예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지역 경제 회복과 교육 공백 해소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경북은 처음으로 11조 원대 예산 시대를 열게 됐고 경북교육청도 올해보다 7천억이 더 늘었습니다. 이도은 기자가 전합니다. 경북도의회가 본회의를 열어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을 확정 의결했습니다. 예결특위가 일부 삭감하거나 증액한 부분이 있지만 내부 유보금과 예비비로 그대로 반영되면서 사실상 원안 그대로 의결됐습니다. 경상북도의 내년도 예산은 11조 2,527억 원, 올해보다 5.6%, 5,900억 원이 늘어나며 처음으로 11조 예산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일자리 창출 등 10개 주요 과제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은 그야말로 사중구생의 한 해였습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19의 긴 터널 속에서도 미래를 위한 변화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20억 원 규모의 경북 신중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포함해 일자리 창출에 1,070억 원을, 백신 글로벌 기업 육성 사업 등을 비롯해 미래 산업 활성화에 800억 원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2차 보전에 181억 원을 투자합니다. 경북교육청의 내년 예산은 5조 1,162억 원, 올해보다 16.1%, 7,105억 원이 늘었고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교육 공백 줄이기에 집중 투자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 결손 회복 등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사업과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기초학습 부진 학생 지도를 포함한 학생들의 교육 공백 해소를 위해 715억 원을, 4차 산업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교육 육성에 1,900억 원을, 돌봄 지원 등을 강화하는 교육 안전망 구축에 2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또 경북도 내 모든 유치원의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위해 209억 원이 투입됩니다. 경북도의회가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이 쓸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이후 편성된 첫 예산안인데 코로나로 인한 교육과 경제 분야에서의 손실이 보존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립니다. MBC 뉴스 이도원입니다. 어제 밤 10시 5분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우목항에 정박해 있던 2,000톤짜리 바지선의 보조 발전기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서는 소방차 10대와 소방대원 30여 명을 투입해 1시간여 만에 불을 진화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서는 선박 숙소에 전기를 공급해주는 원동기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매섭던 추위가 오후부터 한결 누그러졌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올라서 낮 기온이 15도를 넘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하루 사이 공기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온화한 남서풍이 불어들면서 추위가 누그러졌는데요. 오늘 포항의 한낮 기온은 9.7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았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올라서 한낮에는 15도까지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동해안을 따라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까지 순간적으로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부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거나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에도 가끔 흐린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3도 분포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게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영덕과 울진 13도, 포항이 14도, 경주 15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6도나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7도, 독도 9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12도, 독도 13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모레까지 추위가 주춤하다가 목요일에 비가 내릴 텐데요. 비가 내린 후 다시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주말에는 포항의 아침 기온이 영하 6도 선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에서도 고령 낙동강 철새 도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경상북도는 바이러스 검출 지점 10km 이내를 예찰 지역으로 정하고 21일간 이동 제한과 함께 가금류 일제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산란계 밀집 사육단지가 있는 영주 2곳과 봉화 2곳, 칠곡 1곳은 이미 특별관리 지역으로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올 가을 이후 전국적으로 11건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고 야생조류 검출 사례는 15건입니다. 농협 미국 종합처리장 전국협의회가 올해산 쌀 공급 과잉 물량의 정부 매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농협 RPC 전국협의회는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 2천 톤으로 지난해보다 10.7% 증가했고 신곡 수요 예상치를 고려하면 공급 과잉 물량이 30만 톤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쌀값 급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시장 격리 결정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주시는 지난 주말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특별 방역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